왜냐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양모남 신국가 함이 어떻게 국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 명랑대첩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나중에 한 척이 더 보태져서 13척인데 그 13척으로 133척을 이겼거든요. 바로 그때 싸운 사람들이 그 해남 그 근처에 다 우리가 전라도 의병들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 최초의 의병 운동이 1555년 을묘 회변 때 송천 양흥정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광주 광산구 박산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최초 의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병이 생기고 임지대란 대의병 이렇게 이제 쭉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다음에 실사구시 그러면은 실학사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실학사상도 사실은 우리 이 호남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3.1 만세운동 있기 전에 한 달 전이죠. 2월 8일 동경선언을 보면은 우리 호남 분들이 제가 괜히 지역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많이 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주 학생 독립운동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저거는 북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미국, 우리 세계 한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정신이 파급돼가지고 당시에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재정을 확충시키는데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또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파급이 있었고요. 4.19 혁명 같은 거 보면은 마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3월 15일 날, 그러니까 1960년 3월 15일 날 강주 금남로에서 12시 45분에 시작이 됐어요. 오후에 마산에서 또 시위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주 3.15 의거를 아시는 분들, 강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4.19 혁명은 강주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도 강주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는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고비를 우리 강주에서 많이 좀 돌렸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도 우리 강주에서 좀 주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강주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한반도 통일 시대인데 왜 광주에서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전에 그 촛불혁명처럼 좀 이렇게 그 통일에 민간 통일 운동도 좋고 좀 통일의 횃불이 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요즘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춘천 중도 문제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당 이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입니다. 저 민주당 쪽인데요. 통일외교협의회 제가 어떤 일원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춘천 중대 문제를 한 세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책본부에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 되시는 분하고 직접 회의도 하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서류로도 건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간 관리자급에서는 답을 받았어요. 춘천 중도는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답을 받았는데 아직 후보자한테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그 답을 이제 받아낼 계획인데요. 근데 최종적인 답변은 강원도 정책본부에가 강원도 지역을 정책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지금 제가 서류를 제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춘천 중도 문제를 반드시 보존하고 고조선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현재 문제를 제기해놨고 강원도의 정책을 세우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제가 보낸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아마 이 후보님께서 강원도를 가시면은 춘천 중도 문제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걸 보존하겠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통일교육을 한 7년 정도 하면서 제가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은
제 아무리 이렇게 통일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역사가 난도질 당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한들 제대로 된 통일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것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론에 도달을 하면서 이 동북공정 문제하고 일제 식민사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해결하고 우리 세대 해결하고 넘어가야 다음 후손들에게 정말 이 세계 4대 강국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 3회가 이제 됐을 때는 고향 킨텍스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정부 예산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언론사 뭐 연합뉴스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 언론사 좀 프레시도 받으면서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제야 운동식으로 운동만 하지 말고 원내로 진출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아까 민성수 교육감님 후보님 전 너무 찬성 좋습니다. 원내로 진출해 가지고 떳떳하게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약간 정치 쪽에 이제 한 발 정도는 사실 역사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발 정도 지금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원내로 진출하면서 계속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코리아 미스터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좀 시사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두 분 얘기하신 것들은 좀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시사적인 것이 많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겁니다. 맨 밑에 두 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세계 거의 1위권이고 히토류는 통일이 되면은 세계 거의 1위권이죠. 정확하게 히토류 세계 1위는 중국인데 북한의 히토류가 엄청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좌지우지할 4가지 물질이 바로 저거거든요. 근데 저걸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4대 강국, 5대 강국이 통일이 되면 반드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 6위 현무포 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군 장교 출신 우리가 선생님 한 분 계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무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려 마하 10이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함부로 독도를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핵무기하고 거의 버금갈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무포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현무포고 아마 전 세계에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발달된 미사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현무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정말 예국의 군사력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크레이지 모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미친 단계에 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 1, 2년 안에 3년이나 될까요? 한 세계 3위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역사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 요하 문명, 홍산 문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 춘천 중도 유적하고 더불어서 아마 이 발굴을 제가 봐서는 아마 100년, 200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면서 새로 역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맨 밑에 나와 있죠. 요하 문명과 중도 유적을 발굴하는 것을 비교 조사해야 된다. 세계 4대 문명이 아마 새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시대 춘천 중도 유적의 어떤 시사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뒤엎을 대단한 발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 테마파크라든가 선사시대의 어떤 이 테마파크를 대규모로 조성해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새로 배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통일 시대이기 때문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저기를 공동 발굴, 공동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학술 연구 총소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뭐 루츠 피들러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정말 이거는 영국의 뭐 스토렌지라든가 남미의 마추 피추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유명한 대단한 유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뒤엎고 어떤 뭐 레고랜드 뭐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은 민주당입니다만은 우리 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탈원전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자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역사 문제. 역사 문제가 제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중파라고 그럴까요? 친중파와 친일파들이 상당히 어떤 우리나라 이 정책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원내 진출을 좀 우리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춘천 중도 유적의 중요성, 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는 역사적인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 부분이 아직 너무 왜곡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시대, 통일이 됨과 동시에 우리 역사도 제대로 왜곡이 되지 않고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 대통령이 이제 되신 분이 이 청와대에 바른 역사 정립위원회라든가 어떤 정말 역사 부분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랬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뭡니까?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본떠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춘천 중도 유적 보존 방안. 춘천 중도 유적 보존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거를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께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춘천 중도유적 보존 특별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그걸 검토를 한 6개월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어떤 뭐 로비를 받았는지 이걸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로비를 받았나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을 초안이라든가 이걸 전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이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근거법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 재정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돌리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문명, 홍산 문화가 이제 발견되니까 이 중국에서 동북 공정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동북아 역사재단이 고구려 재단인가 이렇게 처음 생겼죠 이름이. 근데 명칭을 다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다시 바꿨는데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에 지금은 조금 더 좀 좋은 것 같은데 초기에는 거의 친일 사학자들 뭡니까 총독부 시대에 그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고 있었어요. 독도 문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쪽 얘기한 것 같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희지부지 내려오네요. 동북공정 심지어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전에 제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미국의 CRS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문서를 보내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학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이 말이 맞다 그렇게 또 회신을 보냈어요. 미국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역사학자들이 계보가 다 있잖아요. 계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제 식민사학을 신봉하는 스승이 있다. 그러면 제자가 있고 그 제자에 또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이 일제 식민사를 옹호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 80%가 이렇게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민족 역사학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파트를 만들어서 원내 진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좀 만들어지면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 일제 식민사 학자들이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서 우리 쪽의 의료를 좀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은 괜히 싸움만 벌어지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사 교과서 당연히 개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계라든가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고고학 학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문명하고 중도유적 공동 발굴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세계 역사가 다시 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중국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섰죠. 아마 1000년이 더 이상 앞선 것 같아요. 후삼문명. 그다음에 당군도 47명의 당군이 있고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통일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당군도 47명이 있었다면은 처음 듣는 거래요. 처음 듣는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저기 중학교나 아니 고등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그래요. 질문해요. 그 민족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족 종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정확한 문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천문과학으로 저 당군조선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워낙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잖아요. 당기고사라는 책에 뭡니까? BC 1733년에 5개 행렬이 이렇게 별이 5개 이렇게 뭡니까? 일렬로 5성 7호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게 단기고사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천문과학으로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면 정확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도 증명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천문대를 만든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천문대를 만들었을 정도의 왕조다 그러면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대단한 어떤 이 왕국을 이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천문대를 운영할 정도였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명이겠죠. 바로 저 문명이 이 당군 시대라는 거죠. 당군도 47명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중국의 4개국 분할 통제안이죠. 이거는 2015년 8월달에 매일경제TV에서 외경TV에서 이제 나온 건데 중국에서 한반도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은 저렇게 북한 지역을 4개로 4개국 분할로 이렇게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걸 이제 원전 반대 그룹이 뭐라고 합니까? 해킹해서 찾아낸 자료인데 사실 이제 저때 이렇게 놓고 보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중국과 미국이 제2의 카스라 탭트 협정을 맺을 뻔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저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저 미국이라고 써진 데 있죠. 강원도 저 땅을 미국과 일본이 같이 점령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마치 그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그 정도로 저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는 논리다 이렇게 미국의 CRS에 얘기하니까 저게 이제 사실상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몇 번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이 만들어지면서 발각이 돼서 그냥 그게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우리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왜곡된 채로 내버려 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다. 그건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우리 이 단체들이 사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중국의 책동을 막는 겁니다. 사실 막고 한반도 통일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바로 저 4개국 분할 통치안을 반드시 박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요. 자, 일제 식민사학의 계보죠.
그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죠. 이완용 바로 밑에 그 직선 이병도 친일 사학자죠. 일제 식민사관을 만든 총 그 수괴가 바로 이병도입니다. 근데 이병도의 손자가 이건모와 이장무가 있어요. 이장무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고, 이장무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했고, 제4대 문화재청장을 했어요. 4대 문화재청장이면은 제가 2013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춘천 중도 유적의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그 정신을 가진 이완용, 이병도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답변할 정도만 답변을 하지 어떤 이 실질적인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모르겠죠. 약간 그 위에 수뇌부에서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춘천 중도 유적을 당연히 이거 보존해야 되잖아요. 법률로도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파기하고 레고랜드를 지어라 또 이렇게 정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런 분들이 문화재청을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그 대통령 직속으로 바른역사 정립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10명 정도라든가 이렇게 특위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동북공정이라든가 친일 일제 식민사관 이거를 척결하는 그런 특위를 사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런 분들이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를 안 맡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풍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만 정권 때 미국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정권 이렇게 딱 이렇게 정부 만들어지면서 친일파 그대로 채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후손으로 또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중도 유적가 아무리 외쳐봤자 쇠기의 경립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 기회는 그러겠죠. 쇠기의 경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 단체에서 힘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겠죠. 민족 단체에서 힘이 커지지 않는 한 아마 저거는 100년, 200년이 더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봐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아마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마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향권 하에 두려면은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4대 강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우리 역사는 이쪽에서 막 왜곡하고 있고, 그걸 지킬 사람은 사실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키면서 통일이 되어야만이 더 힘이 강해지고 5대 강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죠. 한미동맹에 북한을 편입하자. 이거는 현재 최근에 8월 말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 사령관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제 저런 내용들이 앞으로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에 북한을 편입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요? 한반도를 통일시키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움직임들이 현재 미국에 있는데 거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미동맹이 좀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 안 되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이 한반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당선됐다면은 북한의 원산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위락단지,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트럼프는 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산돼 버렸잖아요. 저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정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만 한반도 통일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돼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후퇴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옆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에서 사실은 뭡니까 북한을
어떤 이 한미 동맹 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존 볼턴의 그 회고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존 볼턴은 혼자 반대합니다. 절대 김정은 그 말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존 볼턴을 또 지원을 하죠. 일본이 미국하고 북미 수교하는 걸 또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면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한반도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점차 한반도를 통일시키자 이런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또 이제 부산에서부터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세일가스, 세일 석유, 미국의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석유를 더 많이 쓸 것이다 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은 미국에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아니면 이 도로까지 만들 가상적인 건데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한미 우주군 협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미국의 유태계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저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분 말에 따르면은 이 통일 한국이 만주 지역을 흡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2033년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 중국이 점차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지 프리드만의 이 말이 맞다면은 만약에 그대로 실현된다면은 간도 협약 잘 아시죠? 간도 협약의 불법성을 알려야 되겠죠. 간도를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점차 이제 분열된다고 봤을 때 신장 이구르 지역이 독립되고 티베트 지역이 독립되고 중국의 또 묘족이라고 있죠. 묘족은 지금도 치우천왕에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죠. 8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중국의 묘족이 고구려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묘족들은 상당히 우리 한민족과 많이 닮은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만주 지역도 이제 좀 독립하고 내몽고도 독립하고 아마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간도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역사 정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홍익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코리아니즘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강대국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뉴 프론티어 정신이죠. 그 다음으로요. 일본은 황국사관. 일본의 천황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거죠. 황국사관으로 인해서 이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가미까지 특공대 해가지고 목숨을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는 것이 바로 황국사관이죠. 다음으로요. 중국의 중화사관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이 민족주의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중화사관, 일본의 한국사관,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중국의 중화사관하고 한국사관에 얼마든지 우리가 취약 노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화사관과 한국사관 가장 배타적인 민족주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춘천 중도의 역사 정신은 반드시 회복되고 발굴돼야 된다. 그러면은 저게 발굴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무너지면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코리아니즘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석학들의 견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하이데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이데거가 그랬죠.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국이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요.
토인비, 이 공익인간 정신의 바탕을 둔 효사사 타고르의 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죠. 그다음에 닐 도널드 윌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식민사학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저기 보면은 일본의 아베 노부유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패했지만 한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은 한국인의 불이나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집어넣었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서로 막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베 노부유키의 애언이 그대로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사관을 집어넣을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 세대에는 척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 잘 알겠죠.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동국공정, 아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미국 의회 조사국 치아레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질문을 하니까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거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교국 분할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간도협약 맨 밑에만 한번 보시게요. 우다웨이 예교 부부장이 뭐라 했냐면 2004년도에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말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그냥 꼴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유민주주의자는 코리아니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상한 건데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 미국 당으로 2등이라고 했잖아요. 통일 한국이. 참 위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도 이렇게 드림 소사이어티를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끝났는데 이 조동화 선생님께서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징기스칸이 그랬죠. 한 사람의 꿈은 단순히 꿈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일 전 국민적인 꿈은 바로 현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춘천 중도 유적을 발굴하면서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책을 펴내면서 남북 이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통일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불보가 이렇게 터지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개성공단 같은 곳이 10개, 5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동적으로 통일에 계속 가까워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일이 된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